폭염을 식혀준 단비로 수온이 내려가면서 고수온은 한풀 꺾였지만 혹여나 적조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고독사라 불리는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군에서 훈련이 고대기로 유명한 SSU, 해양생존 종합훈련 체험 캠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남도는 연일 계속된 폭염과 해수온도 상승으로 기브리오 콜레라와 폐혈증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경남에서는 바닷물 온도가 최고 28.8도까지 상승하는 등 고수온 현장으로 양식장 어류들이 집단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폭염을 식혀준 단비로 고수온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이번에는 수온이 내려가면서 혹여나 적조가 발생하지 않을까 어민들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올여름 무더운 날씨가 남해안 바다를 뜨겁게 데웠습니다. 경남도가 발표한 남해안 연안 최고 수온은 28.8도, 평균 수온은 27도를 웃돌았습니다. 이처럼 고수온 현상으로 통영과 거제 등에서 28만여 마리의 양식 어류가 집단 폐사해 4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폭염을 식혀주는 단비로 수온이 내려가며 고수온 피해 걱정은 줄었지만 어민들은 수온이 23도에서 24도일 때 가장 많이 형성되는 적조가 걱정입니다. 양식 어류들이 고수온으로 힘이 빠진 데다 적조까지 발생한다면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도는 어민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적조 대응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전국 최초로 해상 안전 시스템과 경보 시스템을 설치해 적조 예찰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황토 40만 톤과 황토살포 임차 선박 120여 척, 전해소 살포기 등 1,300여 대를 확보해 적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또 7개소 해역을 가두리 양식장 이동 안전해역으로 지정해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면 양식장 대피나 긴급 방류할 계획입니다. 고수온으로 피해가 컸던 남해안, 유해성 적조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어민들은 혹여나 적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고독사라 불리는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혼자 쓸쓸히 지내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고독사.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 수도 계속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남 지역만 해도 최근 5년간 고독사 증가율은 85.1%. 최근 경남 지역 고독사는 지난 2012년 47명, 2013년 43명으로 줄어드나 했지만 2014년 54명, 2015년 68명, 2016년 87명으로 모두 2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64.5%보다 웃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지난해 서울 지역이 3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경기와 인천, 부산, 경남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보통 노인층의 문제라고 여겨졌지만 이젠 더 이상 노인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40, 50대의 무연고 사망자도 노인층의 고독사 수를 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고가 없어서 그리고 가족들이 찾지 않아서 고독사로 이어지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명피해를 막는 겁니다. 기본적인 훈련을 익혀둔다면 위급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요. 해군에서 훈련이 고대기로 유명한 SSU, 해난구조대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5m 높이의 다이빙대에서 거침없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배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탈출하는 훈련인 이함 훈련. 물속에서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수상 행군으로 이동하고 구명보트 위로 힘을 합쳐 올라탑니다. 모두 해양 생존 종합 훈련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배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구명이 착용법부터 해서 바다에서 개인이 체온 유지하는 법 혹은 여러 명이 있을 때 단체적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맛있는 점심 식사가 시작되나 했지만 이어서 스쿠버 다이빙 적응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수경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입으로 숨을 쉬며 밥을 먹는 겁니다. 캠프 참가자들은 첫 도전에 금방 수경을 벗어버리기도 했지만 금세 적응해 맛있게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7번째 진행된 해군 해난구조대 캠프. 고등학생 이상의 남녀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여자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아빠가 SSU 대원이신데 아빠가 하시는 일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어요. 힘들고 재미있었던 것도 있지만 아빠가 이렇게 힘들고 또 일하시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 95년도에 그 해군병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역 시절에 그 SSU 대원들에 대한 동경심이 좀 있었고요. 그 캠프 체험 공고를 보고 이제 회사에서 휴가를 좀 내고 좀 참여하게 됐고요. 일단 제가 먼저 참여를 하고 제 큰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나중에 그 2년 후에 같이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그 아들하고 같이 한번 그 캠프에 입소를 하고 싶어요. 캠프 참가자들은 일주일간 다양한 해양 훈련을 거쳐 당당한 대한민국 명예 해난구조대로 거듭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연일 계속된 폭염과 해수온도 상승으로 비브리오 콜레라와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비브리오균의 전파 경로는 이 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덜 익혀서 먹거나 상처난 피부에 오염된 바닷물이 접촉했을 때 주로 감염돼 여름철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 또는 85도 이상으로 충분히 가열 처리 후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비브리오 폐혈증과 콜레라 감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창원시 마산하포구청이 관내 주요 횟집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검사에 나선 결과 비브리오 폐혈증균과 장염 비브리오균, 비브리오 콜레라균 등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수시 점검으로 먹거리 안전을 지켜나갈 방침입니다. 경남 전역에 16일까지 최고 150mm에 달하는 비가 내리면서 연일 이어진 폭염도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 기상대는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16일까지 경남 전 지역에 50에서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으며 14일 하동 등 5개 시군에 호우주의보를, 사천 등 3개 시군에 호우예비특보를 각각 발효했습니다. 또한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산사태와 침수, 산간계곡, 야영객 안전사고 등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길 당부했습니다. 일제유적을 보존하고 있는 거제 지심도 탐방객 수가 올해만 13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 해군 기지로 사용됐던 지심도에는 당시에 설치된 일본 목조식 가옥과 탐조 등 보관소, 방향지시석, 포진지, 탄약고 등이 보존된 데다 올해 3월 이후 지심도는 국방부 소유에서 거제시 소유로 전환됐습니다. 지심도는 이제 일제강점기의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 자연과 생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백꽃 섬으로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산 부림창작공예촌이 2017 지역공예 문화상품 공모전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지역 특화형 문화상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은 창원시와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 자원인 부림창작공예촌 협동조합과 협업해 2018 창원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특화형 공예 상품을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경쟁이 가능한 창원시만의 관광 기념품을 공예 작품으로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한편 부림창작 공예촌 협동조합의 공모사업 최종 선정은 창원시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모전 지원이나 컨설팅의 기폭제가 되어서 다양한 지역 공예자원의 경쟁력 확보 및 공예산업 활성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거제시에 건립될 예정이던 교사 공무원 통합 숙소가 지역 경기 침체로 보류됩니다. 거제시는 세종시 공무원 통합 관사를 벤치마킹해 오는 12월 문동동 일대에 숙소를 건립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주택 경기 지표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사업을 당분간 유예하게 됐습니다. 창원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창원 18개 학교와 주차장 개방 약정을 체결하고 부설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합니다. 주차장 개방 학교는 마산중학교와 교방초등학교, 합성초, 양덕초, 봉덕초 등으로 총 754면의 주차 공간이 새로 생겨 주차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입체적인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드론과 해양경찰관으로 구성된 해상구조대를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비진도 해수욕장에 운영 중인 드론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공 약 100m에서 수영 경계선을 넘어가는 행위와 수영 미숙자 확인 등을 순찰해 유기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거제시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시는 2018년 재정 운용 방향과 분야별 투자 방향 등 총 24개 문항을 조사하고 제안된 사업들은 공익성 등의 검토를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조사는 거제시 홈페이지와 면동사무소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선질환자를 대상으로 고고당 맞춤형 운동교실 대상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합니다. 9월 1일부터 3개월간 운영되는 고고당 운동교실은 운동 전후 체성분 측정 등을 비교 실시해 만성질환에 따른 건강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의 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축제인 2017 코리아 창원 틴틴 페스티벌이 오는 11월 18일 창원 용지 문화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틴틴 페스티벌은 댄스와 밴드 등 경연대회와 체험 부스, 디자인 공모 등이 마련되며 특히 지역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25개 팀에게는 지원금 등이 지급됩니다. 고성군은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12일부터 14일까지 알꿈 진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나를 알아보고 꿈을 찾아가는 좋은 기회란 의미를 담은 알꿈 캠프는 오일 만들기, 쇼콜라티에 등 생소한 직업을 체험하며 직업인식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거제시 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정나눔냉장고를 운영합니다. 지난 10일 운영을 시작한 나눔냉장고는 상문동 주민센터에 설치돼 이웃과 나누고 싶은 기부 음식을 보관하게 되며 상문동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를 기부받게 됩니다. 통영소방서는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벌쏘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통영소방서는 전체 구조 건수 중 39%가 벌집 제거 활동에 해당할 만큼 말벌 개체수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군은 자동 판매기의 식품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회원군은 이번 점검에서 총 215개소 가운데 멸실된 시설물 44개소를 직권 말소하고 경미한 사항 37개소에 대해서는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했습니다. 고성군이 나눔이 가족봉사단은 지난 12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리수납 교육과정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이나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위생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침구와 옷장 등 정리수담을 배우며 봉사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거제시 삼거동 방송제로 휴게소 전면 상부에서 높이 3m에 달하는 미소 짓는 바위가 발견됐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고 해 복바위로 불리게 된 이 바위는 지난 2011년 발견됐다가 주위 나무들로 가려져 사라졌으나 최근 다시 제보가 접수돼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13일 오후 5시 19분경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침수로 운항에 불과한 수상 오토바이 4척을 긴급 구조했습니다. 통영해경은 레저 활동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며 레저 활동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철저한 장비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경남 봉사미회는 14일 사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임의용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경남 봉사미회 회원들은 어르신 20명의 머리를 손수 깎아드리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